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일본에서 주의해야 할 최신사기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사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미국인 친구 한 명은 도쿄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600 이상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가짜 종교 기부, 재팬 네일 패스 사기, 사진 촬영 사기 등 다양한 관광객 대상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청결하고 안전한 이미지에 편승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 조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기범이 모두 외국인은 아니며 일본인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현재 일본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대상 사기 10가지를 소개하고 그 수법과 발생 장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일본 여행을 하기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적인 소매치기 피해와 대책입니다. 최근 도쿄의 유명한 스키지 시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인 관광객이 포장마차 음식을 리뷰하는 영상을 찍는 도중 바로 뒤에서 소매치기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범죄 조직은 일본은 범죄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방심하는 관광객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소매치기 조직은 대부분 일본인이 아닌 중국이나 몽골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의 미국인 친구도 일본 여행 중에 $600를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되는 장소는 스키지뿐 아니라 전철 안, 센소지, 도쿄 스카이트리, 메이지 신궁, 도쿄타워,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등 사람이 많은 관광 명소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구글페이, 애플페이 등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현금 사용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지품은 옷 안쪽에 보관하거나 쉽게 열리지 않는 지퍼 달린 가방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나라로 알려진 일본에서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재팬 네일 패스 사기입니다. 일본에는 신칸센을 포함한 거의 모든 철도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네일 패스가 있습니다. 똑똑하게 구매하면 여행 경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재팬 네일 패스는 2023년 10월에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이 패스를 공식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좌석 예약이나 간편한 수령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약간의 추가 비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이트들이 아무런 부가 서비스 없이 단순히 가격만 높여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패스를 구매하기 전에는 꼭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이 느낌 패스도 비교적 비쌌지만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바가지 술집과 대책입니다. 일본의 악명 높은 바가지바, 특히 신주쿠 가부키초 지역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남성이 저렴한 술술 미끼로 관광객을 유인한 뒤 가게 안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교묘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드복 같은 귀엽고 섹시한 옷을 입은 일본 여성들이 뒤쳐낸 무제한 수이라는 간판을 들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가게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고액 청구를 하거나 수상한 서비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바 찾고 계세요? 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그 후 그 가게는 만석입니다. 자매점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당 가게 직원이 아니며 안내된 가게는 전혀 관련 없는 바가지 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명 체인점 프리키조코 직원인 척하며 접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안전하고 즐거운 선술집이 많이 있으니 길거리에서의 권유는 무조건 피하고 반드시 리뷰와 평가를 확인한 후 가게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일본 나이트 라이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팁 사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는 팁 문화가 없습니다. 레스토랑, 바, 호텔 등에서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를 받아도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쿄, 오사카, 교토의 일부 체인점에서도 팁박스를 놓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며
특히 팀 문화에 익숙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00명 이상의 관광객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많은 분들이 감사의 의미로 팁을 주지만 팁을 주지 않는 문화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신다고 합니다.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리가또라고 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 일본에서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물론 팁을 주고 싶다면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처럼 팁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향후 관광객 증가로 팁 문화가 점차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빠르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말해주시면 팁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에서 지갑보다 도둑 맞는 것 2개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현금과 카드가 모두 그대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에서 자주 도난당하는 물건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산입니다. 일본의 편의점이나 음식점에는 가게 밖에 우산꽂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밖에 나왔을 때 우산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500엔 정도의 투명 비닐 우산이 자주 사라집니다. 값이 싸고 흔해서 그런지 실수든 고의든 가져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산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에 자물쇠를 치우지 않으면 도난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저는 수년간 자전거를 5대 이상 도난당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에서는 지갑보다 우산과 자전거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자전거에는 꼭 자물쇠를 치우고 우산은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안전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짓 재팬 웹 사기주 앱입니다. 최근 일본의 공식 입국 시스템인 비짓 재팬 앱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국 전에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입국 심사와 세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사이트를 흉내낸 가짜 웹사이트나 앱이 퍼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주의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가짜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입력했다가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짓 재팬 앱은 공식 웹사이트만 존재하며 공식 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앱을 다운로드하셨다면 그것은 가짜이며 즉시 삭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공식 URL을 최근에 변경했습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올바른 URL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사례는 있지만 비짓 재팬 앱은 잘 활용하면 입국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짜 승려 사기와 최신 출연 장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승려 복장을 한 사람이 접근해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승려가 아니라 관광객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일본 사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장을 찍고 돈을 요구하거나 기부 목록을 들고 서명과 함께 현금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미국인 친구도 모르게 돈을 주고 나중에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기꾼들이 출몰하는 장소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메이지 신궁, 우에노역 주변, 우에노 공원의 우에노 도쇼구, 그리고 가마쿠라나 고야산 같은 불교 명소에서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장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길거리 권유에 응해 돈을 주지 마십시오. 정말로 종교단체나 사찰을 돕고 싶으시다면 공식적이고 평판이 좋은 사찰을 직접 찾아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본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외국인 가격과 구체적인 최신 사례 4가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중 가격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노골적인 외국인 요금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부야에 있는 타마테 바코라는 레스토랑에서는 해산물 뷔페를 외국인은 7,678엔, 일본인은 6,578엔에 제공합니다. 무려 1,100엔 차이입니다. 또한 2025년 7월에 개장 예정인 정글리아 오키나와 테마파크에서는 일본인은 6,930엔,
외국인은 8,800엔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만 외국인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 교묘한 형태의 외국인 요금제입니다. 이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 메뉴나 패키지를 구성하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교동 체인점인 요시노야는 약 100개의 매장에서 2,000엔에서 2,500엔 사이의 외국인 전용 메뉴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현지 기준으로 보면 꽤 비싼 가격입니다. 또한 도쿄의 보요스 수산시장에서는 7,000엔에서 18,000엔까지 하는 해산물 덮밥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하와이의 다이아몬드 헤드, 태국의 와포 사원 등에서도 현지인과 외국인에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과 관광객을 차별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아홉 번째는 로맨스 스캠의 최신 사정과 대책입니다.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사기가 존재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틴더 같은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이 바에 데려가고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약물을 사용해 소지품을 훔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로맨스 사기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초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데이트도 정상적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 서로 신뢰가 생기면 갑자기 미래를 위한 준비 자금이나 가족의 긴급 의료비 등을 이유로 금전 지원을 요청합니다. 돈을 송금한 뒤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상대는 사라집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외국인 남성을 타깃으로 한 일본인 여성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송금하지 마십시오. 근처 여전히 나오면 즉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열 번째는 친절 뒤의 함정, 사진 사기입니다. 일본에는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이 많아 방문하면 자신이 나온 멋진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집니다. 당연히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도 이런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토의 난쟁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해 저의 공식 웹사이트와 경내 안내판에서도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리 요금이 안내되지 않았다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의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